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대표 정신과 전문의 의학박사 미생물학자 최성환입니다. 다음 동영상은요, 무엇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냐면 이제 구글에서 이제 개발해서 제공하는 지식 시장 플랫폼으로서 즉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이제 키워드나 질문들 중에서 제대로 답변이 되어지지 않거나 다루어지지 않는 이제 다양한 용어들과 질문들을 갖다가 검색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 저널리스트를 포함한 콘텐츠 제작사들을 위해 이 답변되지 않은 웹 검색어를 수집해서 답변을 제공해주는 구글 퀘스천 허브, 구글 질문 허브, 퀘스천 허브.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커뮤니티에서 이제 질문을 요청하고 질문에 답변해서 수정 및 정리해서 질의 응답을 하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코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2009년도에 시작을 했고, 대중들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시기는 이제 2010년도. 코어라는 ORA죠.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주제들에 대한 이제 질문과 답변을 한데 모아서 알려주는 겁니다. 질문을 하면 코어에서 답변이 나오죠. 그것도 있고, 더 중점을 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이제 네이버 지식인이 있죠. 네이버 지식을 통해서 이제 질문을 해가지고, 숙제도 질문을 올리고, 또 궁금한 거, 김치 담그는 법도 알려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네이버의, 지식, 교류 서비스인데요. 사용자가 올린 질문이나 이제 궁금한 내용, 고민에 대한 다른 사용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답을 달아주면서 지식을 주고받는 시스템이죠. 2002년 10월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고, 2012년 9월 기준으로, 오래됐죠. 거의 10년 전의 기준으로 올라온 질문의 수가 1억 건을 넘는 지식인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냥 단순히 어떤 자발적인 답변도 있지만은 이제 꽤 오래됐죠. 2008년도경부터는 이제 전문가들이 지식 나눠주기, 어떤 지식 기부를 통해서 전문 지식들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이제 이런 질문들과 답변들 중에서 비교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질문들을 모으고 또 모아서 작성된 동영상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이제 진행자인 저의 일방적인 의견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전문적이거나 과학적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질문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포함시켰다는 점들을 고려하시고 들어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즉, 이 질문들은 진행자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유사한 주제는 이제 한데 모아서, 세계 이제 인터넷 사용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약 5개의 질문들, 별이 5개. 이 5개의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의 이야기를 이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순위별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5위. 각종 음모론과 과학적 상식과는 거리가 이제 각종 음모론, 이제 과학적 상식과는 거리가 먼 이제 굴곡진 일반인들의 두려움이 반영된 수없이 많은 이제 흥미로운 궁금증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5위에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4위.
제 사위, 며느리 사위가 아니고 제 사위, 는 백신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이 백신이라는 개념이 발견되고 개발되고 임상에서 실제로 사용되기 전까지 지구상에 살던 사람들은 왜 멸망하지 않고 다 살아있을까요? 물론 다 살아있다면, 태어난 사람이 다 살아있다면 문제겠지만, 아직까지도 왜 65개 인구가 바글바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게, 사위의 질문이고요. 제 3위의 질문은, 이건 좀 심각하죠?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선진국 중에서, 특정 국가의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보다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은 경우가 있다고들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제 2위의 질문입니다. 왜 항체 검사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방어력의 확보를 인정하지 않고 백신 접종의 횟수로 그 방어력을 인정해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대망의 1위, 조심해야죠. 1위 할 때는, 보통 이제 한 번만 맞거나, 1년마다 혹은 그 이상의 간격으로 맞는 것을 백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번 백신은 4주에서 8주, 그러니까 한 달에서 2달 간격으로 이제 맞아야 되고 심지어는 추가 접종인 부스터 백신까지 맞으라고 하는데 이 말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라기보다는 조심해야죠. 조심. 질문들의 타당성과 질문도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질문도 타당성 있는 질문이 대답이 되는 거지 타당성이 없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질문들의 타당성과 그 질문들 또 그 질문들 소홀히 보면 안 되죠. 질문들이 함축하고 있는 신중한 내용들. 즉 질문자들이 장난삼아 던지거나 호기심이나 궁금증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들에게는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던진 질문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이론이고 전문 의사이고 의학 박사이고 비상시국 국민회의라는 거대한 시민단체의 공동대표이자 코로나 방역조사 특위위원장인 저로서는 이러한 의문들을 무심하게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기에 이 책임상 해설이라도 간단하게 해드리는 것이 저의 양심이자 소명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5위. 각종 음모론과 과학적 상식과는 거리가 먼 굴곡진 일반인들의 두려움들이 반영된 수많은 궁금증들. 근데 저보고 이제 이러실 거예요. 왜 아니냐? 솔직히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것들 다 시원시원하게 밝혀달라, 우리에게. 선생님 같은 사람조차 숨기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저한테 항의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과학자는 무슨 종교의 지도자도 아니고 세상의 음모를 캐내는 특종 기자가 아닙니다. 단지 이 상식에 의지해서 판단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흥미를 끌거나 이제 말초신경을 건드려서 조회수를 늘리거나 인기를 끌려는 행동은요, 과학자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야기를, 이러한 어떤 음모론적 아니면 흥미를 끄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순된 상황들을 논리 정연하게 또 완벽하게 제가 반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분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제 4위.
백신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백신이라는 개념이 발견하고 개발되고 임상에 실제로 사용되기 전에 지구상에 살던 사람들은 왜 멸망하지 않고 다 살아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다 살아있는 건 아니고 60억 인구가 바글바글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게 말입니다. 크로마뇽인이라고요. 이 구석기 시대에 나타난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중요한 형태가 있어요. 적어도 지금부터 4만에서 1만 년 전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데요. 이 크로마뇽인이라는 이름은 프랑스 남서쪽에 있는 크로마뇽 동굴에서 그 흔적이 발견했기 때문에 크로마뇽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호모사피엔스 중에 한 종자죠. 근데 이제 멸망했다고 보고 있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개념의 호모사피엔스들이에요. 사람 혹은 호모사피엔스는 이제 유일하게 현존하는 남아있는 인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슬기로운 사람. 라틴어로 이제 1758년에 칼 폰 린네가 고안했다고 해요. 길게는 이제 40만 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충실하신 분들은 인류가 6,000년밖에 안 됐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아무튼 이제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문헌상에서는 이제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역사가 40만 년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럼 40만 년 동안 여태까지 어떻게 인류가 존재를 했느냐? 그러니까 흥미롭게도 말이죠. 우리가 세균이라고 부르는 이 박테리아에 대해서는, 세균이 박테리아죠. 이 항체, 즉 엔티바디, 이 항원 항체의 반응에 따른 어떠한 치료나 어떤 검사보다는 제대로 된 항생제의 발견으로 이러한 박테리아, 세균을 억제하게 되는데요. 이게 얼마 되지 않은 과거예요. 즉 언제냐? 1940년대예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시작된 이후에 1940년대에 페니실린입니다. 제대로 된 항생제가 나온 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저희들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는 2000년도에는 뭐 60년 전이었지만 이제는 벌써 80년이 됐죠. 아무튼 그래도 이제 80년이 안 됐죠.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호모사피엔스 역사 40만 년에 적어도 크로마뇽인 역사 4만 년에 80년이라는 거는 어떤 세월이에요? 점 같은 세월이죠. 80년이 안 됐습니다. 페니실린 나온 지가, 항생제가 세균에 대한. 또 흥미로운 점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반응은 또 박테리아와는 그 대응이 달랐다는 점이에요. 이 바이러스가 사실 세균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 세균보다 더 빨랐다는 점이 참 특이해요.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이제 항바이러스의 약물의 발견은 이 항원 항체 반응을 약물의 발견이 아닌 이제 그러니까 이 박테리아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항생제로 대응을 했는데, 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은 항바이러스제가 아니라 특이하게도 이 항원 항체, 엔티젠 엔티바디 반응을 이용했다는 점인데요.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죠. 박테리아보다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더 어려운 것인데, 약 200년 전, 그러니까 80년 전이 아니라 200년 전 영국의 의사인 에드워드 제너가 이 종두법을 발견한 것이 아주 특이한 점이에요. 종두법 중 하나가 이제 우두법인데요. 이 우두법을 통해서 천연두, 즉 스몰폭스라고 얘기하는 두창, 이제 이 바이러스는 이제 바리올라, VAIOLA, 바리올라 바이러스, 두창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심각한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라고 하죠. 이 질환을 어느 정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말로는 이제 호암보다 무서운 마마라고 하죠. 호암보다 무서운 마마. 물론 이 호암과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뭐냐? 더 무서운 게 바로 불량비디오라는 게 있죠. 참고로 이 백신이라는 단어는요, 그리스어로요,
소우자, 음매를 뜻하는, 말입니다. 백신이냐, 백스라는 게 소예요, 소.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백신이 그토록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었다면, 제너가 종두법을 실시하기 시작한 200년 전 전에 이 지구 껍질에 지금 아직도 바글바글 대고 있어가지고 지구가 그냥 피부병을 앓고 있죠. 지구 피부에 그냥 65억 인간들이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바글바글 대고 있는데 이러한 호모사피엔스가 제너가 200년 전에 이 종두법을 발견하지 않았으면 이미 호모사피엔스는 모두 멸종되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멸종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 또는 즉 자연 면역이 인류를 살려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항바이러스 약물, 페니실린 말고, 이제 항바이러스 약물은 40년 말고, 항바이러스 약물은 이제 아시클로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ACICLOVIR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고제도 있고, 먹는 약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이러스 세포 감염의 DNA 합성을 저해하는 항바이러스제라는 건데요. 이제 단순한 헤르페스, 대상포진 바이러스, 수두 바이러스 등 이제 항바이러스 작용을 지니고 있어요. 이 아시클로버가요 언제 나오냐면 1979년도에 특허를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81년도에 의료 사용 승인이 미국 FDA를 통해서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아시클로비어는 세계 보건기구에서 이제 필수 의약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약국에서도 그냥 달라고 그러면 파는가 봐요. 현재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가 가능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름으로 다른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시클로비어는 이 항바이러스 법에서 새로운 선택의 시작이라고 여겨졌는데 이는 세포 독성이 낮고 선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아까 얘기한 그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게 200년 전 종두법 제너, 그 다음에 세균을 조종하는 페니실린 항생제가 1940년, 1980년에 원시적인 형태의 모든 바이러스에 듣는 건 아니지만 대략 듣는 아시클로비어가 나왔다는 걸 감안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3의 문제. 특히 선진국, 예민한 문제인데요. 조심스럽죠. 특히 선진국 등 특정 국가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보다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은 경우가 있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이 말이 맞다면 말이죠. 의무적으로 이 백신을 꼭 맞아야 되나요? 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나라나 이제 국가나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그 각각의 나라나 국가나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존 또 기본적인 위생 인프라, 그러니까 위생 정책하고 그 나라의 이제 발전 동도, 과학과 의료 발전 능력 또는 그 의료 능력, 방역 능력에 따라서 아주 큰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의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사망자에 있어서는요. 코로나 사망자가. 그나마 이제 자료가 제대로 산출되고 있는 선진국들에서는 이 순수한 코로나19 사망자보다는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통계를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그럼 아니
이 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백신 맞고 예방하려고 안 죽으려고 맞은 사람이 더 많이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는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요. 바로 뭐냐?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있죠.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이 사람들은 사냥하기 위해서 총을 쏘거나 활을 쏘긴 하지만은 동물을 잡기는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총을 잡는 건 거부합니다. 그래서 집총 거부를 해요. 그래서 집총 거부를 하기 때문에 군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 가는 게 의무가 됐을 때는 이 사람들은 처벌을 감수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도소에 갔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죠. 인권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즉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게 있죠. 이것은 전 세계 어느 국가를 불문하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요.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9조의 조항이죠. 39조. 하지만 그 하위법인 의료법의 방역법에는 아직 이러한 조항이 없는 것 같죠? 없죠? 없는 것 같죠? 심지어 이제 헌법상에서 정한 신성한 국방의 의무조차도 대체복무와 같은 이름으로 대체복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개인의 신념과 자유의지 그리고 인권을 존중해 주겠다는 이 마당에 좀 그렇죠.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는다는 게 좀 마음이 좀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지원하던 사람들, 아주 맹렬하게 지원하던 사람들, 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지원하던 그 시민 단체들, 유수의 시민 단체들과 무슨 변호사 단체들, 뭐 그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과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지원했듯이 그렇다면 양심적 백신 거부, 양심적 백신 거부는 이 사람들이 절대 지원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불현듯 제 머릿속을 스쳐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태지요? 그렇죠? 이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게 제 잘못입니까? 제 잘못 아니죠? 자, 제 2위 질문 2위. 왜 항체 검사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방어력의 확보를 인정하지 않고 항체 검사를 통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백신 접종의 횟수, 백신을 몇 번 맞았냐를 갖고 그 방어력을 인정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게다가 인센티브까지 이권까지 인센티브까지 주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이 사실상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중요하게. 그래서 이 질문이 가장 많고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 있지만 이 질문이 가장 대답하기 어렵고 곤란한 질문입니다. 제일 불편한 질문이에요. 제발 이런 질문을 해주지 마세요. 솔직히 과학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러다가는 말이죠. 봐봐요. 진단 키트를 제조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항체 검사 결과를 내는 키트를 제조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단 키트 제조회사랑 항체 검사 키트 제조회사 간에 목숨을 건 한판의 진검승부가 곧 벌어질 것인데 이것은 제가 분명히 예측해 드립니다. 이거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오늘 방송한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년 반 뒤에 벌어지게 되는데요. 과학자, 의사들이 곧 편이 갈라설 거예요.
이 편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의 질병관리청인 CDC가 뭐라 그랬냐면 이 항체의 생성이 질병의 진행을 차단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항체 생성이 질병의 진행을 차단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미흡하다. 또 미국의 식품관리청인 FDA에서는요, 지금 우리나라 사실 보면은 우리나라 대학병원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이 백신을 맞고 항체가 얼마가 생겼다, 몇십 프로가 생겼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보도에도 나온 바가 있어요. 하지만은 요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은 조금은 좀 의심을 할 수밖에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미국의 식품관리청인 FDA가 실제로 미국에서 수많은 이 항체 검사 키트가 나와서 이제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키트들에 대한 사용 허가를 잘 내주지 않고 있는. 즉, 사용 허가를 내는데 매우 주저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다 있겠죠? 가령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두 사람의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은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즉, 이제, 하버드 대학, 미국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스탠드포드 대학 등 미국에 있는 모든 아이비리그 대학을 다녔고, 심지어는 영국의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 대학까지 다녔어요. 이 사람이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 거의 전부 하고 옥스퍼드 대학하고 캠브리지 대학까지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졸업장은 하나도 따지 못했어요. 이 사람 졸업장은 유수의 대학을 다 다녔는데 졸업장이 없다. 졸업장을 보여달라니까 졸업장은 없어요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인 어떤 사람이냐? 서울대학교 한 군데만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한 군데만 나왔지만 정식으로 졸업해서 졸업장을 받았고, 그 졸업장을 손에 쥐고 있고 학교에도 졸업장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제 이런 어떤 병균이나 바이러스를 접하고도 병에 걸리지 않고 항체도 생기지 않고 계속 음성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에도 안 걸리고 항체도 안 생기고 계속 음성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괴물인가 봐요. 괴물. 끌끌끌 키키키. 이거는 이제 이재명식 그 청문회 답변 방법이죠. 그런 사람들은 괴물인가 봐요. 가령 말이죠.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가져갈 물건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도둑이 자기 집에다 뭘 두고 왔는지 당황해서인지 열려있는 문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들어왔다가 그냥 다시 나갔다고 칩시다. 근데 아니면 혹은 혹시 몰래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렇게 끔찍하게 생긴 제 모습을 보고서는 그냥 지가 깜짝 놀라가지고는, 아니면 혹은 저의 이 2단 옆차기를 해야 되는 모습을 보고서는, 이 실력을 보고서는 놀라가지고 그대로 도망쳤다고 칩시다. 이 도둑한테 제가 2단 옆차기 때린 거 아니에요. 안 맞았어요. 그만 겁만 줬지. 이랬을 때 이 도둑이라고 할까? 이 사람이
이 도둑놈에게라고도 얘기하기 힘들죠. 이분에게 제가 절도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이제 도둑 맞은 흔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어요. 도둑죄라 들어온 건데 이 사람한테 절도죄를 적용할 수가 없죠. 주거침입. 예, 맞습니다. 주거침입죄로는 이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자, 대망의 제1위.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통 한 번만 맞거나 1년마다 혹은 그 이상의 간격으로 맞는 것을 백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번 백신은 4에서 8주간의 간격으로 맞고 심지어는 추가 접종인 부스터 백신까지 맞으라고 하는데 맞아야 됩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것이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독감, 즉 인플루엔자, 독한 감기, 인플루엔자 백신은 이제 유행기에 독감 주사를 접종합니다. 보통은 이제 3가 또는 이제 세 가지 독감 바이러스를 백신을 넣은 합친 이제 3가 또는 4가지 독감 바이러스 백신을 합친 이제 4가 얘기를 하죠. 이 얘기 들어보신 분 많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냐면 현재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게 코로나 19 백신도 이제 보세요. 이제 알파, 뭐 베타, 델타 변종 등등 해가지고 5, 6가지 막 7가지, 8가지 이제 변종이 존재한다 말입니다. 약 8가지의 변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변종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번에 하나의 이제 그 백신에 8가지, 8가의 백신도 이제 개발 중에 있어요. 그러한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예방접종의 역사가 말이죠. 상당히 길어요. 1954년도에 전염병 예방법이 제정되고요. 1957년도부터 독감 접종이 시행됐으니까 몇 년 됐어요. 6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독감 백신 역사가. 물론 이러한 기나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작년이죠. 2020년 10월 35년이 넘는 전통의 의약품 조달 회사인 신성제약이라는 곳에서 어이없게도 백신 배송 및 관리 보관 사고가 납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사고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독감 백신 역사 60년 이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아주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반드시 밝혀져야 될 사고인데요. 이거는요, 아마도 정부나 이제 보건당국에 일감 한 군데로 몰아주기가 이 불행을 부른 주범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85%의 백신의 보급을 이 신성제약이라는 데가 독점을 했어요. 물론 거죠. 낙찰을 받은 거죠. 하지만 문제가 컸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즉 솔직히 초기에 코비드 19이라고 부르는 이 바이러스에 하고 지금 나와 있는 이제 그 바이러스의 변형물들인 변종들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겠어요. 현재의 코로나인 SARS-2 COVID-19는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원래 SARS라고 불렀는데 이게 나오는 바람에 SARS-1이라는 명칭이 붙게 됐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솔직히 말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와 함께 살아온 게 아니라 인류보다 더 역사가 깁니다. 인간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전부터 있었죠. 그렇죠? 새로 생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면은 SARS-1이나
SARS-2, COVID-19, 그 다음에 그의 변종들은 다 새로 생긴 거예요. 그렇죠? 제 말 틀립니까? 아무튼 그렇게 놓고 봅시다. 그래서 이러한 SARS1으로 불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 SARS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혹은 MERS, MERS 중동 호흡기 증후군과는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라고 볼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인지 아직까지 나와 있는 백신들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백신들은요, 일부 mRNA, 메신저 RNA 백신하고는 다르게 이 mRNA, 메신저 RNA 백신은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2019년도, 아까 페니실린 1940년도, 종두법 200년 전, 페니실린 80년 전, 그 다음에 아사이클로비어 40년 전에 나왔죠. 그러면은 mRNA COVID-19 백신은 언제 나왔냐? 이 지구상에 최초로 소개된 전혀 새로운 방식이에요. 언제 나왔냐? 2019년 말에 지구상에 처음 소개가 됐습니다. 그럼 몇 년 됐어요? 2년 됐죠? 2년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완벽한 사용 승인이 아닌 EUA, Emergency Usage Authorization,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이고 Usage Authorization, 사용 허가가 받은 백신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특정 제품이 이걸 받았다 안 받았다 한다는 얘기가 오고 가고는 있지만 정확한 얘기는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게다가 일부 백신들은요, 많은 백신들이 EUA, 긴급 사용 승인도 아닌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들입니다. 즉, SARS1과 SARS2가 동일한 바이러스라고 할지라도 이게 SARS1이 언제 발생했냐면 2002년도 11월 16일에 중국 광동성 포산시 순도구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 SARS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주장하고 같은 SARS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에 대한 진단 키트하고 백신의 역사는 20년이 안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년이 안 된 2002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긴 말을 하면 꼬리를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하면 척 하고 알아들으실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믿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됐죠?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곧 또 뵙겠습니다. 최성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